1970년 7월 12일 오전 9시 후쿠오카에 위치한 하카타역 광장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대장정을 앞둔 5명의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대학 산악동아리 반더 포겔의 멤버들입니다. 그들은 9시 열차에 몸을 실어 14일 홋카이도 신도쿠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거대한 히다카 산맥의 종주. 하지만 이 5명 중 3명은 일주일 뒤 시신조차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입산 허가를 받고 등산을 시작한 지 13일째 험한 산세와 악천후로 체력은 바닥났고 결국 종주를 포기하기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들이 분지에서 텐트를 쳤던 7월 25일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일행 앞에 불곰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거리는 불과 6에서 7m. 곰이 멸종한 규슈 출신이었던 학생들은 곰의 포악함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멀뚱멀뚱 곰을 구경했고 사진기 셔터를 눌렀습니다. 곰이 배낭을 뒤져 식량을 찾다 물러나자 학생들은 불을 피우고 라디오를 틀고 식기를 두드려 곰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곰이 이미 찜해놓았던 배낭을 다시 탈취해 텐트 안으로 가져옵니다. 불곰의 후각은 개보다 7배, 인간보다 수천 배 예민합니다. 곰이 배낭에 침을 묻힌 순간 그 배낭은 곰의 후각적 영토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배낭을 텐트 안으로 들인 행위는 추적 가능한 GPS 발신기를 스스로 안방에 들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밤 9시 학생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라디오를 켜고 교대로 망을 보았지만 산 정상에 오르겠다는 의지와 자만심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설마 남자 5명이 작은 곰 하나를 못 이기겠냐는 안일함이었습니다. 26일 새벽 4시 30분 곰은 아예 텐트를 깔아 뭉개며 침입합니다. 학생들은 짐을 버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리더 타케스에는 서브리더 타키와 막내 카와하라에게 하산하여 구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합니다. 오전 7시경 내려가던 두 사람은 같은 곰에게 습격당하고 도망치던 호카이 가쿠엔 대학 18인 그룹을 만납니다. 학생들은 절규하며 같이 내려가자고 말렸지만 타키와 카와하라는 남은 3명을 구해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음식과 장비를 넘겨받고 다시 지옥 같은 산속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오후 1시 5명은 다시 합류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다시 텐트를 쳤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 곰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낀 이들은 짐을 잠시 버리고 깜깜한 산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텐트 주변을 맴돌며 장비를 다시 되찾으려 하는 등 치명적인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맙니다. 오후 6시 니시이가 이상한 낌새에 뒤돌아보니 바로 앞에 곰이 있었습니다. 곰은 서브리더 타키를 지나쳐 가장 막내였던 카와하라를 쫓았습니다. 숲 저편에서는 카와하라의 마지막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패닉 속에서 리더 타케스에 서브리더 타키 그리고 부원 코오로기 3사람이 간신히 바위 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니시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사람은 공포에 떨며 호루라기를 불고 동료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실종된 니시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 응답했을 뿐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곰이 근처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목소리를 낼 힘조차 사라진 걸까요? 남겨진 3사람은 바위 뒤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지옥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한편 홀로 떨어진 코오로기 군은 버려진 도토리 대학의 텐트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숨어듭니다. 그는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을 수첩에 남겼습니다. 실체가 판독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진 이 기록은 그의 심경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텐트 밖을 확인한 그는 절망합니다. 텐트 밖 불과 5m 위에 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시까지 적힌 그의 일기는 판독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포로 손이 떨렸던 것이겠죠. 그는 오전 8시경 곰에게 발각되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아침 리더 타케스에와 남은 2명은 하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불과 2-3m 앞에 서 있는 곰과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여기서 그들은 잘못된 상식인 죽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불곰에게 그것은 마음 편히 공격하라라는 신호였습니다. 곰이 달려들자 리더 타케스에는 벌떡 일어나 곰을 밀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미끼를 자초한 것이죠. 곰은 타케스에를 쫓아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그것이 리더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타키와 니시이만이 필사적으로 도망쳐 댐 공사 현장에서 구조되었습니다. 5명 중 단 2명만이 살아남은 순간이었습니다. 28일 아침 산 아래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경찰, 구조대, 그리고 베테랑 사냥꾼들로 구성된 100명의 토벌대가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안개에 잠겨 있었고
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곰은 배고픈 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맛과 공포를 알아버린 살인귀라는 것을요. 그들은 헬기를 이용해 능선 곳곳에 투입되었고 곰의 예상 도주로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이 1차 아침, 안개가 걷히며 처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조대는 야노사와 카루 부근에서 첫 번째 희생자 막내 카와라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곳에서 리더 타케스의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기록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옷가지는 갈갈이 찢겨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고 시신은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곰은 시신의 복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는데 이는 곰이 먹이를 저장하거나 장난을 칠 때 보이는 전형적인 악마 같은 습성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분노와 구토감이 뒤섞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 30분 능선을 타고 수색하던 토벌대의 눈에 바위 너머에 움직이는 검은 형체가 포착되었습니다. 130kg의 암컷 불곰. 놈은 100명이 넘는 인간이 자신을 쫓고 있음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위 위에 서서 토벌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뱉고 있었죠. 사격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사수가 20m 거리까지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놈의 눈엔 살기가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사격 개시 명령과 함께 정적을 깨는 10발의 굉음이 계곡을 울렸습니다. 곰의 몸에는 붉은 혈흔이 튀어올랐고 괴물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거구의 불곰이 힘없이 늘어진 순간 100시간 동안 이어졌던 지옥의 추격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놈이 쓰러진 자리 옆에는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찢겨진 배낭과 유품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일에는 마지막으로 코오로기의 시신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사살된 곰은 몸무게 130kg의 암컷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 안에는 사람의 살점이나 소지품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곰은 배가 고파서 이들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며 즐긴 잔혹한 놀이였습니다. 시신이 너무 참혹하여 31일 오후 5시 현장에서 즉시 화장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2명의 생존자 타키와 니시.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히다카 산맥의 그 바위 뒤에 갇혀 있습니다. 살아남은 타키 슌지와 니시 요시하루는 평생 생존자 죄책감에 휘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서브리더 타키는 사건 이후 한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곰의 울음소리는 환청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유가족들의 고통은 더 처참했습니다. 훼손이 너무 심해 아들의 마지막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산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봐야 했던 부모들. 1970년 7월 31일 히다카 산맥 정상 부근에서 집행된 현장 화장은 유가족들에게 2번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돌아가는 대신 한 줌의 재봉투를 담아 하산해야 했던 그날의 기억은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무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동료를 버리지 못한 비극적인 의리. 지금도 히다카 산에는 이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가 서 있습니다.